여러분, 2019년 뉴욕의 어느 서점에서 찍힌 사진 한 장부터 보고 시작할게요. 초록색 벽 앞에서 덩치가 산만한 남자가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어요. 어깨는 문짝만 하고 팔뚝은 제 허벅지보다 굵고 목은 아예 없어요. 근데 이 남자가 두 손에 소중하게 들고 있는 게 뭐냐면요. 덤벨이 아니에요. 트로피도 아니고요. 포토카드예요. 그것도 5장. RM, 지민, 전국 얼굴이 박힌 한국 아이돌 포토카드를 부채처럼 쫙 펼쳐들고 세상을 다 가진 표정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 남자 링 위에서 100kg짜리 상대를 번쩍 들어서 맺히던 사람이에요. 세계 챔피언 벨트를 10몇 번을 감았던 지구에서 제일 힘센 남자들 중 하나요. 그런 사람이 포토카드 5장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 남자가 누군지는 조금 이따 제대로 소개할 건데요. 힌트 하나만 먼저 드릴게요.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한국어로,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6글자를 적어서 올린 적이 있어요. 그 6글자에 전 세계 팬들이 뒤집어졌고 한국 뉴스에도 나왔어요. 무슨 6글자였을까요? 이것도 아껴뒀다가 중간에 공개할게요.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들으시면 100% 웃으세요. 귀여워서요. 자, 근데 오늘 왜 갑자기 근육 아저씨 얘기냐? 사실 저 어제 영상으로 그래미 해외 반응은 한 번에 정리하려고 했거든요. 5명 소개했잖아요. 저승사자 평론가, 랩 전문가, 메탈 아저씨, 그래미 수상자, 한국 사는 영국인까지. 아, 이 정도면 됐다. 이제 볼티모어 공연 얘기로 넘어가야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오늘 아침에 틱톡을 여는데 또 새 영상이 쌓여 있어요. 어제 없던 영상들이요. 이게 자자들 기미가 안 보여요. 저는 처음에 이게 마른 집단에 붙은 불인 줄 알았어요. 확 타오르고 금방 꺼지는 불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건 산불이에요. 한 골짜기가 다 타면 불씨가 바람을 타고 옆 산으로 넘어가는 그 산불이요. 처음엔 팬덤이라는 산이 탔어요. 그 다음엔 평론가들 산으로 옮겨 붙었고요. 어제까지가 거기였는데 오늘 보니까 불길이 2개의 산을 더 넘었어요. 하나는 다른 K-팝 팀들의 산이에요. 이제 불똥이 후배 가수들 기자간담회까지 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헐리우드라는 산이에요. 그 산 꼭대기에 서 있던 게 바로 아까 그 포토카드 아저씨고요. 오늘은 이 불길을 순서대로 따라가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현장부터 갑니다. 뉴욕에 사는 클라렌스라는 크리에이터가 있어요. 필리핀계 미국인 청년인데 틱톡 팔로워가 24만 7천 명이에요. 받은 좋아요만 2천만 개가 넘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직업이 K-팝 반응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뉴욕 사는 흥 많은 청년인데 사는 게 곧 컨텐츠인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 채널에서 제일 터진 영상이 뭔지 아세요? K-팝 콘서트 갔다가 주차해둔 차를 털린 영상이에요. 제목이 K-팝 콘서트 도중에 도둑 맞았다인데 조회수가 800만이에요. 콘서트에서 신나게 놀고 나왔더니 차가 털려있는 그 우픈 상황을 올렸다가 인생 영상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 피드를 내려보면요. 방탄 콘서트 전날 밤에 올린 영상이 있어요. 내일 콘서트다. 나 말고 또 오늘 면도한 사람 누구냐고. 콘서트 간다고 전날 밤에 면도하고 설레서 잠 못 드는 20대 남자. 이게 바다 건너의 암이에요. 이 사람이 침대에 누워있다가 그래미 소식을 접하고 카메라를 켰어요. 안경이 흘러내려 가는 줄도 모르고 눈이 이따만 해져서는 방탄 그래미. 이 4글자로 영상을 시작해요. 뭐라고 하는지 직접 들어보세요. BTS not submitting for a Grammy, and not only just doing that, refusing to submit for a Grammy for 2027 is so hot. Someone put a muzzle on me, like, what a statement, what a sexy statement about art. Grammy chief saddened to hear that BTS won't submit for 2027 awards. Guys, they literally, the chief CEO of the Grammys literally was like, let's start a new category called Asian Pop. Probably in favor of BTS because God knows Grammy needs viewership, right? And so like the ARMY is a huge fan base, BTS fan base is huge. It's gonna get their viewership up, and then the commercials are gonna be able to sell for more. You know what I'm saying? And BTS said, "Okay, before you did that, and before you give me that check, we don't need you." Oh my God! And the thing is, it wasn't even on some just like I don't need the money shit. It was on like, dude, why did you create a category for Asian pop when literally art is a general thing? Like our music and what we output to the world from our soul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general grand scheme of artist production. A man who understands the value of art in society. Oh my God. And there's 7 of them. They got face cards like that, and then they got brain cards like that too. Like, girl, oh my God, get me in that practice room. I need to be passed around like a pizza box.
That's weird. That's not funny. That was a joke. 누가 내 입 좀 막아달래요. 예술에 대한 멋진 선언이라고 시청률이 절실한 시상식이 수표를 내밀었는데 그 수표를 받기 전에 우린 당신들 필요 없다고 말한 거라고 혼자 침대에서 흥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말 들으셨죠? 얼굴도 완벽한데 머리까지 저렇다니 자기도 연습실 구석에 피자 상자처럼 놓여만 있어도 좋겠다고요. 이 영상에 좋아요가만 400개가 붙었어요. 댓글창을 볼까요? 저 사람들 지금보다 더 멋있어질 수는 없는 거냐. 너무 자랑스럽다는 댓글에 좋아요가 200개고요. 이런 보도량은 처음 본다. BBC에 CNN까지 나서는 거 싫어하냐는 댓글도 있어요. 그리고 예리한 댓글 하나. 그래서 그래미가 이제 그 카테고리를 취소하려나? 그랬더니 대답이 걸작이에요. 지금 취소하면 너무 티나잖아. 만들어도 욕먹고 없애도 욕먹는 외통수. 지금 그래미가 서 있는 자리가 정확히 거기예요. 자, 두 번째 현장은 조금 더 매운맛이에요. 세잉이라는 크리에이터인데 프로필에 K-팝 콘텐츠, 좋아요와 구독 이렇게 딱 두 줄 적어놓고 K-팝 소식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서 초록색 모자를 눌러쓰고 시동도 안 걸고 작심 발언을 시작했는데요. 이 영상이 건드리는 주제가 좀 세요. 미국 인터넷에서 제일 예민한 주제 중 하나거든요. K-팝이 힙합을 하면 흑인 문화 도용이라고 공격하는 그 해묵은 논쟁이요. 어지간한 크리에이터들은 이 주제 근처에도 안 가요. 어느 쪽으로 말해도 욕을 먹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정면으로 들어가요. 심지어 본인도 이 얘기했다가 지금 욕먹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래도 할 말은 하겠다는 거예요. BTS pulling out from the Grammys is so awesome. Here's why. They don't want to be known as Korean or Korean group of guys who make music. They feel like they shouldn't be long in some type of like K-pop category. See, there's a discourse right now that I'm getting flagged for this whole like chorus and appropriating black culture because it's K-pop making hip-hop music. What BTS is trying to do is say, look, dude, we're Koreans, but we're not K-poppers. We are musicians. And as musicians, we create music that entails to the masses and that pulls from our influence, whether it's from African American culture, Asian culture, I don't know, alien culture, it don't matter. We make this music for you guys because we feel that a part of our lives is influenced by so much around us and we want to bring it to you. What bullshit I've been dealing with and reading is like, oh, well, this sounds like rap, so this has to belong to this specific race. Or this sounds like this, so the World Cup has to sound like this. When it's like, dude, it's just music at the end of the day. If you fuck with it, cool. If you don't like it, that's fine. But there's plenty of people who are not Asian who rap and get no flag, okay? I just want to say that. But it's just specifically Koreans, K-pop people who get the most criticism, the most fatigue, because they're a group of Asian people that are making music that other cultures cannot do well, but they are doing well. So you want to talk about racism. Koreans, K-poppers, get the most fucking racism. They get the most criticism and the most hate. Yet motherfuckers are out there screaming, oh, racism, this, racism. No, the biggest people who deal with racism is actually Asians, and we always have to deal with it. So I'm glad that BTS took a stand and said, fuck this, we're pulling out of the Grammys because you are not putting us in a bubble. By putting us in a bubble, it brings people to see K-pop as just K-pop, when our music is actually more than that. 이 사람 논리를 따라가 보면요. 방탄이 하려는 말은 우리를 K-팝이라는 칸에 가두지 말라는 거다. 흑인 문화든 아시아 문화든 외계인 문화든 영향받은 걸 녹여서 대중을 위한 음악을 만드는 게 뮤지션인데 이건 랩처럼 들리니까 특정 인종에 거셔야 한다는 논리가 무슨 소리냐. 아시아인 아닌 래퍼는 수두룩한데 걔네한텐 아무도 뭐라 안 하지 않냐.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이 영상의 심장이에요. 인종차별 얘기를 하고 싶으면 똑바로 하자. 지금 제일 심하게 당하는 게 K-팝이고 아시아인이고 늘 그래왔다. 그래서 방탄이 됐다. 우리 가두지 마라. 하고 나선 게 정말 반갑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이 어제 판타노 영상보다 한 발 더 나갔다고 봤어요. 판타노는 그래미가 멍청했다고 채점을 했잖아요. 이 사람은 채점을 넘어서 이 사태의 이름을 불러버린 거예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 차별이라고요. 그것도 자기가 욕먹을 걸 알면서요. 세 번째 현장에는 아는 얼굴이 나와요. 어제 영상 보신 분들 그래미 트로피 실제로 받아본 그 프로듀서 기억하시죠? 프랭키 빅즈요. 라틴 그래미 수상자의 에미넴이랑 50센트 작업물에 이름 올린 30년차 베테랑이고 지금은 한국의 청각장애 아이돌 빅오션 프로듀싱까지 하는
그래미와 케이팝 양쪽 사정을 다 아는 증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저씨가요, 하루 만에 또 카메라를 켰어요. 어제 영상이 방탄한테 그래미가 필요 없다는 내용이었다면 오늘 영상은 화살 방향이 그래미의 행동 하나를 정조주네요. 뭐냐면 그래미가 자기네 채널에서 방탄 공연 영상들을 내려버린 사건이요. 조회수 효자였던 버터랑 다이너마이트 무대 영상을 조용히 삭제한 거요. 이거에 대해 업계 선배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upset me with the Grammys is the fact that they took their performances off their site. So it's weird because if a group doesn't want to submit to a Grammy, that's it. They don't want to submit to the Grammys. Why would you then retaliate on them and take their performances off of your site? That's crazy. Because it just kind of looks like they're butthurt at that point, that they're retaliating against them. 출품을 안 하겠다면 그걸로 끝인 건데 왜 보복하듯이 영상을 내리냐. 딱 봐도 삐쳐서 분풀이 하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 여러분, 이거 연애로 치면 뭐예요? 헤어지자는 말 듣고 나서 커플 사진 다 태우는 거잖아요. 근데 태우는 걸 온 동네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68년 역사의 시상식이 상 안 받겠다는 가수 영상을 지우는 걸로 마음을 표현하는 거. 트로피를 받아본 사람 입에서 이건 좀 심하다는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하죠. 저는 이 대목에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탄은 성명서에서 그래미를 비난하는 단어를 단 하나도 안 썼거든요. 근데 그래미는 행동으로 답을 한 거예요. 누가 어른이고 누가 아이인지 말이 아니라 행동이 증명해버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불길이 4번째 산을 넘어갑니다. 이건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얘기인데요. 불똥이 이제 한국의 후배 가수들한테까지 튀었어요. 스트레이키즈가 새 앨범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 기자가 방탄의 그래미 보이콧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사건이에요. 한국 아이돌 컴백 간담회에서 그래미 보이콧 입장을 묻는 시대가 온 거니까요. 승민은 바깥의 소음보다 마음속 이야기에 집중해서 음악을 만든다고 답했고 현지는 데뷔 이후 상이나 기록을 목표로 활동한 적 없다. 음악으로 증명하겠다고 답했어요. 모범 답안이죠. 근데 해외 팬들 사이에서 이 모범 답안이 논란이 됐어요. 하울 유라이크진이라는 크리에이터가 있는데 팔로워 58,000에 K-팝 소식을 매일 다루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간담회를 다뤘는데 영상 설명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건 스트레이키즈를 향한 미움이 아니다. 나는 그들을 아낀다 라고 먼저 못을 받고 시작해요. 팬인데도 짚을 건 짚겠다는 거죠. Jungmin and Hyunjin are currently under fire for their responses to BTS boycotting the Grammys. This all comes from a press conference for their upcoming comeback This and That. A question was brought up about the BTS boycott. I can't seem to find the exact question that was asked. All we know is that they were directly asked about it, maybe what their thoughts were. In response, Jungmin said, when we talk about the music we love, we don't create performances, write songs, or write lyrics based on outside opinions. We focus on what's in our hearts. Rather than paying attention to outside noise, we've continued to put the colors and stories we want to tell into our music. And then he also proceeds to say that he's glad about the global impact that K-pop is having right now. And when asked about the category, Hyunjin says, since debuting as Stray Kids, we've never once promoted with awards or records as our goal. It'll be the same with this album. We'll show people everything we've got and prove ourselves through our music. Our biggest priority is making our fans happy. And yeah, look, I adore Stray Kids with my life, but these are the biggest cop-out answers I have ever seen in my life. They both avoided answering that shit more than the hantavirus. And obviously people are not happy. Gotta say real quick, some of these tweets are hilarious. Journalist, are you submitting your work to the Grammy? Sungmin, mix 3 spoon flour, 2 spoon sugar. But anyways, this outrage is very valid because with these non-answers, it seems like they are completely dismissing the absolute segregation, racism, and xenophobia of the category to justify when the nominations pop up and they show up there. Especially with Sungmin's answer when he says we focus on what's in our hearts rather than paying attention to outside noise. From an outside perspective, this comes across as literally dismissing and reducing literal xenophobia to just outside noise. It can't come across as hypocritical to people when they say that they don't make music with awards or records as their goal, while literally submitting to the Grammys every single year. And it seems like JYP wants to submit again. So them being put in a difficult situation, not knowing how to answer directly to these questions if they were really asked to their face, like, oh, are you submitting or not? Like, obviously they can't say no if JYP still insists on submitting no matter what. And they also can't say, yeah, fuck BTS, let's do it. I don't give a shit about
about that because the backlash would have been way fucking worse. But my biggest takeaway from this is that a lot of shit is going to get thrown at any groups from companies that decide to submit to the Grammys regardless. 이 사람 말의 핵심은 이거예요. 두 사람의 대답이 나빴다는 게 아니라 그 대답이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회사는 올해도 그래미에 출품할 분위기인데 멤버들한테 면전에서 출품할 거냐고 물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회사 방침을 뒤집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방탄이야 어떻든 우린 낸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랬다간 역풍이 100배였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답이 없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크리에이터가 내린 결론이 서늘해요. 앞으로 그래미에 출품하는 팀은 소속사가 어디든 엄청난 비난을 각오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방탄의 세 문장이 이제 업계 전체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 거예요. 그래미 출품이라는 원래는 축하받을 일이 이제는 입장 표명이 돼버린 거. 한 팀의 선택이 판 전체의 규칙을 바꾼 거예요. 저는 후배 팀들 욕할 생각 전혀 없어요. 각자 사정이 있는 거니까요. 다만 이 장면이 증명하는 건 하나예요. 지금 K-팝이라는 동네에서 방탄이 어떤 존재인지 그 팀이 움직이면 나머지 전원이 질문을 받아요. 자, 이제 5번째 산이에요. 헐리우드요. 서점에서 포토카드 들고 웃던 그 남자를 소개할 시간이 왔어요. 이름 존 시나. 직업 전직 프로레슬러 겸 헐리우드 배우. WWE라는 미국 프로레슬링 무대에서 세계 챔피언에 오른 것만 10몇 번이고요. 분노의 질주 시리즈랑 피스메이커라는 히어로 드라마의 주연이에요. 인스타 팔로워가 2100만이 넘어요. 이 사람의 시그니처가 뭐냐면 You can't see me. 넌 나를 볼 수 없다는 뜻의 유행어예요. 얼굴 앞에서 손바닥을 흔들면서 넌 내 상대가 안 된다고 도발하는 동작인데 전 세계 초등학생들까지 따라하는 밈이 됐죠. 근데 여러분, 이 아저씨 혹시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올해 상반기에 우리나라 인터넷을 한바탕 뒤집어 놓은 그 사건이요. 넷플릭스 참교육 보신 분들 주인공 나화진 역의 김무열 배우 보면서 다들 한마디씩 하셨잖아요. 존 시나 아니야? 이거 말 나온 김에 이 얘기 잠깐 하고 갈게요. 참교육이 공개되자마자 글로벌 순위를 휩쓸었잖아요. 사흘 만에 비영어권 쇼 1위에 오르고 88개국 톱10에 들었어요. 근데 해외 시청자들 반응이 재밌었던 게 레딧이랑 틱톡에서 코리안 존 시나라는 별명이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짧은 머리에 다부진 체격에 그 눈빛까지 한국판 존 시나라고요. 틱톡에는 김무열 존 시나라는 검색어가 아예 연관 주제로 생겼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6월 10일에 사건이 터져요. 존 시나 본인이 2130만 팔로워 계정에 김무열 배우 사진을 떡하니 올린 거예요. 설명 한 줄 없이요. 좋아요가 반나절 만에 3만 6천 개가 찍혔고요. 근데 진짜 하이라이트는 김무열 배우의 댓글이었어요. 뭐라고 달았냐면 Now you can see me. 이제 당신은 나를 볼 수 있다. 존 시나의 유행어를 뒤집어서 받아친 거예요. 넌 나를 볼 수 없다는 남자한테 이제 나를 볼 수 있다고요. 전 세계 댓글창이 잔치가 됐죠. 한국 누리꾼들은 존 시나도 못 참은 참교육 무열이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이러고 있었고요. 자, 근데 여기서 짚을 게 하나 있어요. 존 시나의 인스타는 원래 설명 없이 아무 사진이나 올리는 걸로 유명한 계정이에요. 프로필에 아예 적혀 있어요. 게시물 해석은 보는 사람 몫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계정은 이 남자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일기장 같은 거란 말이죠. 암튼 그래서 이 일기장을 과거로 쭉 넘겨보면 뭐가 나오느냐. 여기서부터 오늘의 본론이에요. 2016년으로 가볼게요. 방탄이 아직 빌보드 1위를 하기도 전 미국 주류가 이름도 잘 모르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 시절 존 시나의 인스타에 뭐가 올라오냐면요. 방탄 사진이에요. 데뷔 초 단체 사진, 제이홉 공항 사진, RM 셀카, 설명도 태그도 없이 뜬금없이 한국 아이돌 사진이 올라오는 거예요. 팔로워들은 어리둥절했겠죠. 이 근육산이 왜 자꾸 한국 청년들 사진을 올리지?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제이홉의 믹스테이프가 유출됐다는 소식이 뜨자 핑크색 바탕에 픽스테이프가 유출됐다고 적힌 이미지를 올려요. 여러분 이거 팬들 사이에서만 도는 떡밥이에요. 찐팬 아니면 알 수도 없는 소식이라고요. 미국 액션스타가 한국 아이돌 믹스테이프 유출 소식에 반응하고 있던 거예요. 2016년에요. 그리고 2018년 이 아저씨가 방송에서 커밍아웃을 해요. 미국 아침 방송에 나가서 방탄의 마이크 드롭 춤을 따라추고 영국 방송에서는 자기가 어쩌다 팬이 됐는지 고백해요. 제이홉의 솔로곡 베이스라인이랑 항상을 듣고 문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뒤로 최애는 흔들림 없이 제이홉이고요. 근데 여기서 아까 예고한 그 6글자 사건이 터집니다.
방탄 멤버들이 인터뷰에서 존 시나가 팬이라는 얘기를 듣고 진짜 암이 맞냐고 반문한 거예요. 지민이가 인증해달라고 했고요. 그러자 존 시나가 영상을 하나 올려요. BTS, 나는 군대다. 카메라를 똑바로 보고 한국어로 또박또박 BTS, 나는 군대다. 나는 군대다. 암이라는 팬덤 이름을 번역기에 돌렸더니 군대로 직역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한국에서 뉴스에 나왔어요. 다들 뒤집어졌죠. 너무 귀여워서요. 나중에 한국 연애 프로그램이랑 인터뷰할 때 아나운서가 그럴 땐 나는 암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하고 알려주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정정해요. 나는 암이다. 100kg짜리 세계 챔피언이 한국어 받아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 장면 몇 번을 다시 봤는지 몰라요. 이력은 계속돼요. 비가 디자인한 한정판 가방이 있었잖아요. 전 세계에서 판매 1분 만에 품절된 그 가방이요. 존 시나가 그걸 구해서 공식 석상에 들고 나왔어요. 자기 책 사인회에서 아까 그 서점 사진처럼 팬들이 들고 온 방탄 포토카드를 같이 들고 사진을 찍었고요. 토크쇼에 나갈 때는 소개 음악으로 진격의 방탄이 깔려요. 2013년 데뷔 초 노래요. 이것도 찐팬 각이죠. 그리고 제이홉이 군대에 갔을 때는 군복 입은 제이홉 사진을 설명 없이 올려서 응원을 보냈고요. 작년에 팬 행사에서 방탄 질문을 받았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 제이홉이 내 사람이라고 해서 현장에 떠나갔어요. 그리고 이 말도 했어요. 방탄이 자기 인생에 딱 맞는 시기에 찾아와서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통해 희망과 영감을 줬다고요. 자존감이 흔들리던 시기를 이 팀 덕에 넘겼다는 근육 100kg의 고백이에요. 반대편도 볼까요? 방탄 쪽은 존 시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미국 토크쇼 진행자 지미 펠런이 직접 증언한 게 있어요. 방탄이 자기 쇼에 왔을 때 누구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냐고 물었더니 7명 전원이 존 시나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전원이요. 그 얘기를 들은 존 시나가 어떤 표정이었는지 직접 보세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대요. 서로가 서로의 팬인 거예요. 그리고 이 클립에서 존 시나가 방탄음악에 왜 빠졌는지를 설명하는데 이게 아무나 못하는 분석이에요. 초기 앨범 인트로랑 마지막 트랙에 깔린 8, 90년대 붐백 비트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붐백이 뭔지 아는 헐리우드 배우가 몇이나 되겠어요. 이 아저씨 진짜 힙합 키드거든요. 그 귀로 방탄 초기 앨범의 랩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음악을 지나 메시지에 빠졌다고 해요. 자신을 사랑하라, 실패를 두려워 마라, 너는 이미 충분하다. 다른 토크쇼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들어보세요. No, I really am a fan of BTS. You really are. What is it you love about it? So I became interested in the fact that like they're a Korean pop band, and they were the first Korean pop band to actually connect everybody throughout the world. They have fans throughout the world. So I'm being in live entertainment. I was like, wow, that's interesting. How did they do this? And then I began to listen to their music and listen to the message they sent to their fans. And it's one of self-love and self-reflection and being confident in yourself even though you may be different. So not only is like the choreography and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ies and the whole entertainment that they put on spectacular, young people are listening to their music and they're sending a good message through their music. And I think that's really cool. When you have popularity and you choose to use your voice for something good, I think that's a plus. 남들과 달라도 자신을 믿으라는 메시지가 젊은 친구들한테 가닿는 게 멋지다. 인기를 얻었을 때 그 목소리를 좋은 일에 쓰는 게 진짜라고요. 그리고 그 좋은 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 지점에서 두 쪽이 실제로 만난 사건이 있어요. 방탄이 인종차별 반대 캠페인에 $1,000,000를 기부했을 때요. 아미들이 그걸 보고 그들이 하면 우리도 한다면서 하루 만에 같은 금액을 모아서 따라 기부했잖아요. 그때 존 시나도 지갑을 열고 그 운동에 동참했어요. 펠런쇼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죠. 화면 너머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지갑까지 열게 만들었다면 그건 진짜 일을 한 거다. 그게 세상을 바꾸는 거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아저씨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의 칭찬에는 무게가 있거든요. 왜냐? 이 사람이 살아온 방식 자체가 그 말이랑 똑같아서요. 잠깐 텐션 낮추고 이 얘기할게요. 메이크 어윗이라는 재단이 있어요. 큰 병을 앓는 아이들의 소원을 이뤄주는 미국 재단인데 아이들이 제일 많이 신청하는 소원 중 하나가 유명인을 만나는 거예요. 자, 이 재단 40몇 년 역사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찾은 유명인이 누구게요? 존 시나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들어준 소원이 몇 개냐면 650개예요. 기네스 세계 기록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역대 2위권 유명인들이 200명 언저리에서 멈춰요. 혼자서 300을 넘긴 사람 자체가 없는데 이 아저씨 혼자 650이에요. 본인이 한 말이 있어요.
재단에서 연락이 오면 뭘 하고 있든 다 내려놓고 간다고요. 20년 넘게요. 아픈 아이가 자기를 만나고 싶다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라는 방탄의 메시지에 이 남자가 왜 그렇게 깊게 반응했는지 이제 그림이 맞춰지죠. 같은 종류의 사람인 거예요. 힘을 자랑하는데 쓰지 않고 사람을 일으키는데 쓰는 사람. 그리고 바로 그 남자가 이번 그래미 사태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정면으로 질문을 받았고 정면으로 답했어요. 이게 오늘의 클라이맥스예요. 들어보세요. I firmly support BTS's decision to withdraw from this year's Grammy Awards consideration. Music is simply music. It should not be subject to differential treatment and discrimination based on region or language. The Grammys claim to be the highest temple of music, yet it is the one drawing dividing lines and erecting barriers within music that is utterly ridiculous. Worse still, after all 7 members of BTS launched a boycott, the Grammys released statements claiming its actions were meant to promote cultural diversity, while privately removing the high-view performance videos of BTS's Butter and Dynamite. BTS brought massive popularity to the Grammys, yet the Academy treated these young people who love music deeply with such narrow-minded and underhanded tactics. When The Weeknd took the world by storm with Blinding Lights, he received 0 nominations in the top categories. Drake and Nicki Minaj have also openly accused the Grammys of backroom dealings. In the early days, the Grammys segregated black music into the niche urban category, indirectly blocking black artists from competing for major mainstream awards. Now it is repeating the same trick to marginalize Asian music and artists. I speak up not only because I am a fan of BTS, but also because I hope music can truly transcend borders. 음악은 그냥 음악이다. 지역이나 언어로 차별받아선 안 된다. 스스로를 음악의 최고 전당이라고 부르면서 정작 음악 안에 선을 긋고 벽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영상 삭제권까지 정확히 짚어요. 문화 다양성을 위한 부문이라는 성명을 내놓고 뒤에서는 조회수 높던 버터랑 다이너마이트 영상을 조용히 지웠다고요. 옹졸하다는 단어까지 썼어요. 근데 제가 이 인터뷰에서 제일 무겁게 들은 부분은 따로 있어요. 이 사람이 역사를 소환하거든요. 위켄드가 블라인딩 라이츠로 세계를 휩쓸고도 본상 후보에 단 한 번도 못 오른 일. 드레이크랑 니키 미나즈가 그래미의 밀실 심사를 공개 비판한 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초창기 그래미가 흑인 음악을 어반이라는 부문에 가둬놓고 본상 접근을 막았던 역사요. 지금 똑같은 수법으로 아시아 음악을 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언이 왜 무거운지 아시겠어요? 어제까지 소개한 사람들은 평론가고 크리에이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미국 대중문화의 상징 그 자체예요. 성조기 무늬 티셔츠 입고 링에 오르던 미국인들이 미국의 얼굴로 아는 남자라고요. 그 남자가 2100만 팔로워 앞에서 미국의 시상식을 향해 이건 예전에 흑인 음악한테 했던 짓의 재방송이라고 말한 거예요. 팬심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도 본인이 밝혀요. 음악이 정말로 국경을 넘기를 바라서 하는 말이라고요. 자, 이제 다 모아볼게요. 오늘 우리가 넘은 산이 5개예요. 뉴욕 침대 위의 클라렌스, 운전석의 세잉, 그래미 수상자 프랭키, 후배들 기자간담회, 그리고 존 시나. 국적도 직업도 체급도 다 다른데 이 불길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방탄이 부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명 3문장 이후로 이 팀은 침묵 중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볼티모어 공연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요. 근데 세상이 알아서 타올라요. 심지어 이제는 미국의 상징 같은 남자까지 회초리를 들었어요. 아까 참교육 얘기했잖아요. 존 시나가 참교육 주인공 닮은 꼴이라고요. 저는 오늘 이 상황 전체가 참교육의 실사판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반전이 뭔지 아세요? 정작 회초리를 든 사람 중에 방탄은 없다는 거예요. 맞을 짓을 한쪽이 있고 맞는 걸 지켜보는 세계가 있는데 때리는 손은 전부 남의 손이에요. 당한 사람은 조용히 자기 무대를 하러 갔고요. 이게 13년 쌓은 인망의 실체예요. 마지막으로 처음에 그 사진으로 돌아갈게요. 서점의 초록 벽 앞에서 포토카드 5장 들고 웃던 남자요. 저는 오늘 자료를 다 뒤지고 나서 그 사진이 다르게 보였어요. 지구에서 제일 강한 남자를 무장 해제시키는데 필요한 게 뭐였는지 아세요? 헤드록도 아니고 파일 드라이버도 아니었어요. 한국의 7 청년이 만든 노래, 그리고 너는 이미 충분하다는 가사 한 줄이었어요. 넌 나를 볼 수 없다던 남자가 한국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아니다 라고요. 힘으로는 못 여는 문을 노래로 여는 나라.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나라예요. 오늘도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우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투표 갑니다. 오늘 최고의 장면은 뭐였나요? 1번 한국어로 나는 군대다 6글자. 2번 포토카드 들고 무너진 서점 사진. 3번 제이홉이 내 사람이라던 팬 행사.
4번 2100만 앞에서 날린 그래미 작심 비판. 댓글로 골라주세요. 저는 볼티모어 현장 소식 들고 다시 올게요.